지금부터 아주 잔인한 밸런스 게임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당신의 전 재산, 아니 목숨이 걸려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당신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기분 나쁘다고 스위치를 끄면 당신은 즉사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당신에게 매달 피를 수혈해주는 물주가 있습니다. 이 물주가 돈줄을 끊으면 당신은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이 칼을 꺼내 들고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멱살을 잡고 묻습니다. 너 누구 편이야? 지금 당장 선택해. 이게 바로 2025년 대한민국이 처한 소름 끼치는 현실입니다. 과거 우리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양쪽에서 꿀을 빨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점잖게 전략적 모호성이라 불렀죠.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그건 그냥 양다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달콤했던 양다리 시대는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내 편 안 들면 기술 끊어서 숨통을 끊겠다고 협박하고, 중국은 배신하면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자, 여기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미국을 택하면 당장 굶어 죽고, 중국을 택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외통수죠.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똑똑한 사기극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재밌는 영상, 대한민국이 강대국들의 눈을 피해 구사하고 있는 소름 돋는 이중인격 전술,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마지막 전리품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챕터 1. 미국, 친구가 아니라 악덕 건물주다. 먼저 우리의 혈맹이라 불리는 미국부터 냉정하게 해부해봅시다. 우리는 미국을 친구라고 부르지만 비즈니스판에서 미국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건물주입니다. 왜 건물주냐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이 대기업들이 장사를 하려면 가게가 필요하죠. 그 가게의 기초공사와 인테리어, 즉 원천 기술과 장비가 전부 미국 겁니다.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AI 원천 특허, 바이오 표준, 이거 다 누가 쥐고 있습니까? 미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장을 밤새 돌려서 기가 막힌 반도체를 만들어내도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너 내 말 안 듣네? 내 특허 쓰지 마. 장비 반입 금지.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수백조 원짜리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이건 협력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줄을 저쪽이 쥐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국이 내민 청구서를 보셨습니까? 반도체 보조금을 미끼로 던지면서 뒤로는 뭘 요구했죠? 너네 공장 미국에 지어라, 일자리 내놔라, 그리고 너네 고객 장부, 수율, 영업기밀까지 싹 다 나한테 보고해라. 이게 깡패지. 어떻게 동맹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웃으면서 그 청구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을 잃으면 당장 돈을 좀 잃고 배가 고프겠지만 미국을 잃으면 대한민국의 뇌가 정지해서 공중분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어도 억울해도 미국 배에 타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본능의 영역입니다. 챕터 2. 중국, 파트너에서 가장 끔찍한 포식자로.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그래도 옆나라인데 우리 물건 제일 많이 사주잖아? 아직도 이런 순진한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꿈 깨셔야 합니다. 옛날에 중국은 우리 물건 비싸게 사주는 고마운 호구 형님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의 밥그릇을 뺏어가는 가장 끔찍한 포식자가 됐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중국의 1위를 뺏긴 게 한두 개입니까? LCD 디스플레이, 저가형 배터리, 조선업, 스마트폰, 심지어 이제는 반도체까지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형님 하면서 기술 전수해주고 공장 지어줄 때 그들은 뒤에서 복사기 돌리듯 우리 기술을 싹 다 베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똑같은 물건을 반값에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랑 잘 지내자면서 기술 협력한다? 그건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 집어넣는 꼴입니다. 뼛속까지 다 빨리고 버려질 게 뻔하니까요. 더 무서운 건 중국이 가진 무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물건 안 사줄 거야 라고 협박했다면 이제는 원자재 인질극을 벌입니다. 기억하시죠? 요소수 사태. 그깟 물 하나 끊겼다고 대한민국 물류가 마비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리튬, 히토류, 이거 다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미국 편들면 배터리 자원 안 준다? 공장 멈추고 싶어? 이건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언제든 내 밥줄을 끊을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침몰해 가는 배에, 그것도 칼을 든 선장이 타고 있는 배, 여러분이라면 계속 타고 계시겠습니까? 챕터 3. 소름 돋는 이중인격 전술. 자, 상황 파악되셨죠? 건물주는 월세 더 내라고 난리고 옆집 깡패는 칼 들고 설치는 상황. 여기서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고난도의 연기, 이중인격 전술을 가동합니다. 이름하여 웃으며 손절하기. 먼저 미국 앞에서는 철저하게 충성스러운 파트너를 연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혈맹, 안보는 무조건 미국이라며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비싼 보석, 최첨단 3나노 반도체, HBM 같은 건 오직 미국 라인에만 태웁니다. 미국의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죠. 그럼 중국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사기꾼 기질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중국에게 찾아가서 윙크하며 말합니다. 형님, 정치는 정치고 장사는 장사죠. 우리 안 그럴 거 아시죠?
그러면서 쓱 내미는 게 뭐냐? 바로 구형 반도체와 소비재들입니다. 미국이 최첨단 기술은 주지 마라 라고 했지 옛날 기술도 주지 마 라고는 안 했거든요. 우리는 이 틈새를 파고듭니다. 중국도 당장 반도체가 없으면 자기네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최신형은 못 받아도 한국산 구형 반도체라도 감지덕지하며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우리는 이 점을 이용해 중국 시장에서 뺄 수 있는 현금은 최대한 빨아먹되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는 철저한 시장 분리 전술을 씁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눈치채기 전에 우리는 식탁 밑에서 발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바로 야반도주 준비입니다. 베트남으로, 인도로, 인도네시아로 중국에 있던 공장과 공급망을 미친 속도로 옮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시장 다변화라고 포장하지만 속내는 명확합니다. 중국이 칼을 휘둘러도 안 맞을 거리까지 도망가는 것, 전문 용어로 디리스킹입니다. 중국도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망가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때릴 힘이 없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 부동산 터지고 실업률 치솟고 내부가 엉망입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 쫓아내면 자기네 실업자 더 생기고 한국 부품 끊기면 중국 공장도 멈춥니다. 이걸 상호 확증 파괴의 공포라고 하죠. 나 때리면 너도 죽어. 우리는 이 공포를 이용해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골든타임은 3년. 당신의 자산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미국의 어깨 위에 올라타되 중국의 주머니에서 마지막 일원까지 털어나온다. 어떻습니까? 다소 야비해 보입니까? 비겁해 보이나요? 아니요. 이게 바로 피 튀기는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이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의리? 명분? 그런 건 배부른 소리입니다. 국익 앞에서는 어제의 적과도 손을 잡고 오늘의 친구 뒤통수도 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이 경제 위기를 수습하고 다시 칼을 뽑기 전, 그리고 우리가 중국 없이도 살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완성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길어야 3년입니다. 왜 골든타임이 3년일까요? 먼저 공장 이전과 안정화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긴다고 가정해봅시다. 부지를 선정하고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와 수유를 잡고 양산에 성공하기까지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최소 3년입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고 움직여야 3년 뒤에 중국 없이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즉, 3년은 물리적 데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자립 시점의 타이밍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최첨단 반도체는 못 만들지만 대신 구형 반도체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구형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시장을 장악하는 시점을 향후 3에서 4년 내로 보고 있습니다. 3년 뒤에는 우리가 중국에 팔던 범용 기술조차 중국산 저가 물량에 밀려 팔 곳이 없어집니다. 그 전에 우리는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로 완전히 도망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의 회복 주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한국을 강하게 보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등 내부 경제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의 사이클상 부양책을 쓰고 구조조정을 거쳐 경기가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데 보통 2에서 3년이 걸립니다. 3년 뒤 중국 경제가 체력을 회복하고 다시 자신감을 되찾게 되면 그때는 한국의 이중 플레이를 더 이상 봐주지 않고 강력한 보복을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거대한 머니무브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자산은 지금 어느 줄에 서 있습니까? 아직도 가라앉는 배에 미련을 두고 계신 건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소름 돋는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